예, 하루 종일 하시려니까 피곤하고 졸리시죠? 근데 예. 자, 그래서 저는 뭐 길게 안 하고 빨랑빨랑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네? 자세히 보고 관심을 갖고 봐라. 두 번째는 이제 공감적 추측. 우리가 상담을 할 때처럼 그렇게 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입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 그림도, 이 피카소의 그림도 이 사람 남자 같으세요? 여자 같으세요? 남자일까? 여자일까? 옷을 입었나? 벗었나? 입었나? 벗었나? 예. 눈은 왜 이렇게 퀭할까? 예. 뭘 다리고 있잖아요. 뭘 다리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뭘 다리고 있는지 안 보여요. 사실은. 그릇은 왜 놔뒀나?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말랐지? 뭔가 자세히 보는 관심을 가지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림이구나 하고 대충 넘어가면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서적인 접근을 할 때, 혹은 역동적 접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미, 그 감정과 거기에 얘는 딸리는 것은 의미, 소망들이 같이 붙어 다니는데 그런 정서적인 의미, 소망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감적인 태도. 자, 그걸 이제 로저스는 as if라고 불렀죠. 마치 내담자가 된 것처럼, 혹은 내담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래야만 그 내담자의 그 internal frame of reference가 보인다.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러려면은 판단 중지. 좋다, 나쁘다. 라는 판단을 내가 거둬야 돼요. 그때. 그런 판단이 들어가면 이미 나의 투사가, 나의 판단이 게재된 것 때문에 사람의 문장이 또 드러나는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역전이가 걸려서 뭐 행동 문제로 뭐 분노 조장 왔다든가 뭐 사고 쳐서 왔다든가 뭐 이러면은 또 뭐 성적인 문제, 사춘기 애들 성적인 문제 보면은 내 투사가 걸려가지고, 내 문제가 걸려가지고 그걸 제대로 이게 게재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게재.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환자를 싫어한다든지, 웃음먹게 한다든지, 뭐 짜증이 난다든지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투나 문장의 이면에 깔린 어떤 정서적인 색깔, 뉘앙스, 또 미묘함 같은 것들을 탐지하는 것들입니다. 자, 상담하고 갔죠? 상담을 할 때 환자가 괜찮아요 하는데 딴 데 보고 있어. 혹은 목에 꿀럭거려. 자, 이건 뭐죠? 몸과 언어의 불일치. 그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아주 그 순간적인 몸.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괜찮아요 하는데 이러고 있어. 이건 뭐죠? 위축됐다. 긴장돼 있다는 표현. 이잖아요. 내가 보는 분이, 괜찮아요. 좋아졌어요. 하는데, 눈이 빨개지고 당황하고 있어. 그게 보여. 이제 해리 증상이 오셨어요. 그러면 정신이 딴 데가 있군요. 지금 딴 데 가셨네요. 라고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때. 자, 그래서 같은 비슷한 표현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다. 나는 살기 싫다.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없다. 자, 이게 같나요? 다른가요? 같지만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여기서 내가 죽고 싶은 소망을 가장 명백하게 표현한 건 뭐예요? 나는 죽고 싶다죠. 네. 그래서 사실은 나는 살기 싫다하고 나는 죽고 싶다는 비슷하지만, 관계가 있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이에요. 세상에 살기 싫은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죽고 싶은 거로 발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자는 피곤함, 지겨움, 힘듦 같은 거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 후자는
뭔가 죽음에 대한 소망이 근접해 있다라는 것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난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건 어떨까요? 이건 뭘 뜻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삶의 의미 혹은 가치,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나 존재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낄 때 흔히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런 질문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이제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 정체성 탐색, 정체성 혼란, 정체감 탐색 이렇게 부르죠. 네. 자,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심리학적 지식, 경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통찰력, 그다음에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확도와 깊이예요. 정확도, 정확하게 있는 거. 아까 긍정적 생각을 아빠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 갖고 있다,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뭐가 빠졌죠? 이거. 이 즐거움이야, 호감이야, 슬픔이야, 분노야, 두려움이야 이런 정확도. 그 다음에 내면의 깊이.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문가라면, 전문가 수련이라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거는 옆집 아줌마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분들이 미팅하거나 소개팅하고 오면은 옆에 친구들에게 의견을 구하잖아요. 그 남자 어땠어? 아, 좋았어. 아, 그래, 좋은 것 같아. 끝.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 뭔가 이게 필요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은 이거이다. 자, 또 하나는 직접적일 수 있고 간접적일 수 있고 방어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소망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나는 죽고 싶다. 이것도 직접적이죠. 네? 이거보다는 덜하지만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감정이나 소망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든지 혹은 은밀하게 드러난다든지 혹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네. 예를 들어 나는 죽고 싶다라는 소망이, 죽음에 대한 욕구, 소망, 충동들이 다른 문장으로 변형돼서 숨겨져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나는 없다. 이런 문장은 어떨까? 이렇게 쓰신 분들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 없다고 느껴. 이거보다 더 심할까요? 덜할까요? 그 여기에는 이런 죽음에 대한 거나 삶에 대한 염증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간접적인 방식, 은밀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감정이나 태도는 방어적일 수 있어요. 방어. 가장 쉬운 방어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모르겠다. 나는 괜찮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 방어일 수도 있어요. 특히 과도하게 친사회적인 문장, 긍정적인 문장을 쓸 때는 그것이 일종의 반동 형성이거나 부정일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진짜? 여러분들이 귀찮을 때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대답하기 싫을 때, 짜증날 때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완성 검사에 이 부분에 진짜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진실을 위장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담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액면기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할 때, 괜찮구나. 이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와서 괜찮아요. 진짜 믿어요? 네? 그래서 공감과 트러스트는 달라요. 네? 환자의 말을 그냥 믿는 게 공감이 아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두렵구나. 예를 들어 그게 공감인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정서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역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역동하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프로이드가 떠오르죠? 프로이드. 예. 그리고 대상관계가 떠오를 겁니다. 저 거꾸로 가면,
우리의 역동은 우리 나와 외부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나와 아버지, 나와 엄마, 나와 친구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동은 뭐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부. 이런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나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라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자친구를 사고 싶은 건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근데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건 뭐예요? 생각이거나 감정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컨플릭트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성 친구를 사귀러 가지를 못해. 어때? 제가 아까 원숭이라고 한 분이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또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그런데 내가 원숭이 짓을 할까봐 두려워. 그래서 술을 먹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 원숭이가 튀어나올까봐. 이게 뭐죠? 이게 이거거든요. 내 안에서 두 가지가 서로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 그걸 프로이드가 뭐라고 불렀어요? 갈등 모형. 갈등 모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소망과 어떤 생각들이 갈등을 하고 흔히는 가장 많은 건 욕구와 도덕, 이드와 초자아가 갈등을 하고 이런 컨플릭트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이죠. 또 내 안에 나라는 것과 내 안에 들어온 어떤 오브제, 뭐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오브제, 혹은 엄마라는 것에 대한 오브제, 혹은 이성에 대한 오브제. 사실은 내가 뭐 했을 때 여자친구가 여성이 나를 거절할지 그건 모르죠. 그걸 예기불안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 이성은 실제하는 존재예요? 아니면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존재예요? 내 마음 속에 들어온 존재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대성강에서 오브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오브제거든요. 그게 나를 자꾸 옥죄는 거죠. 이런 갈등들. 그리고 결과가 수용이냐, 화해냐, 공존이냐, 갈등이냐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읽는 거, 또 이 안에 일어나는 역동들을 읽는 것이 역동적 접근법이에요. 그 관계의 결과가 또 정서적일 수도 있죠. 해피하냐, 두렵냐, 혹은 수치심이 일어나냐, 죄책감이 일어나냐 이렇게 다양한 감정적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그걸 읽는 게 사실은 이제 역동적 접근입니다. 자, 앞에 사례는 넘어가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사례예요. 자, 이건, 초등학교 쓴 문장입니다. 초딩 4학년 아들인데 키운 보람이 있네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러거든요. 나는 밤까지 일하는 아빠가 미안하다. 왜냐하면,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들인 적이 없어서. 자, 여기서 얘가 이거 문장완성음사하고 같아요. 주된 정서는 뭐죠? 미안하. 근데 무엇 때문에 미안해요?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어때? 근데 아빠는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죠. 하드워킹. 열심히 일을 해. 자, 그걸 뒤집으면, 얘의 소망은 뭐예요? 아빠한테 뭘 해드리고 싶다. 이거죠. 네. 자, 그럼 얘의 도덕성은 어떨까요? 초자아는 어떨까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역동적으로 그려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요 간단한 문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이렇게 했지, 중3 되면 달라질 거예요. 그죠? 네? 원래 이제 중학교 때 되면 초자가 뚝 떨어지고 이드가 쭉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어때? 자, 그래서 역동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한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동 분석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증상이나 문제, 혹은 그 사람의 적응 능력, 이면에 있는 이면의 기저의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미 기저에 있는 것이 뭐였죠? 아까 그 아이의 경우에도 미안함, 죄책감, 도덕성, 소망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이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문장 완성서를 통해서 다양한 마음의 요소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마음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 마음. 또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 심리학의 연구 주제는 마인드 앤 비헤이비어.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심리학자들이 대충 구분을 해보고 연구를 해본 거 대충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충동. 자, 프로이드가 강조한 건 뭐죠? 충동. 자, 거기서 뭐가 나와요? 욕구, 소망, 바람. 이게 나옵니다. 그때. 자, 배고픈 건 충동. 먹고 싶다는 욕구. 자, 구강기적 충동이죠. 할 때. 그다음에 감정. 자, 여기 붙어 다니는 게 프로이드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거기에서 판타지, 공상. 그래서 프로이드가 자기 억압된 욕구를 뭐로 충족시킨다 그랬어요? 소망 충족적 판타지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타지를 상상을 많이 합니다. 상담하는 환자들이 상상을 많이 해요. 어떤 강박증 환자가 그때 누가 와가지고 자기 뒤통수를 둔기로 치는 그런 상상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해요. 혹은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뒤통수를 이렇게 흉기로 쳐부셔. 이런 상상을 해. 그러다가 홀에 딱 가서 빠지는 상상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그런 분노와 관련된 뭔가 판타지가 많다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판타지가 뭐죠?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어릴 때 여러분들이 동화책 속에 보면 판타지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그 동화를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뭐 마블 이런 것도 다 판타지죠. 그때 보면. 그래서 거기는 뭐 남성의 영웅에 대한 판타지 뭐 흔하게 나오잖아요. 그때. 자, 이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생각, 신념. 자, 인지 치료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자, 역동 치료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서 치료는 여기에 초점. 사실은 치료 접근에 따라서 초점이 약간씩 다른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생각난 의식 수준으로 가게 되면 의도,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어하든지, 회피하든지, 대처하든지. 자, 우리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죠. 이건 에고의 영역이라고 했었죠. 그때. 그래서 뭐가 나오죠? 행동이 나옵니다. 최동 산출의 행동이 나와요. 자, 이게 마음의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의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심리학에서는 이것도 다루지만, 자, 이게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따라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담자가 던져주고 있는 것이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게 뭔지. 자, 프로이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것들이 이 안에서 컨플릭트를 일으킬 수도 있고 혹은 조화를 이룰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같이 봐야 된다. 자, 이거는 대상각의 모형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자아가 있고 대상이 있다 그랬죠. 자기가 있고 대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럴 때 나는 나쁘게 지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좋은 사람이야. 했을 때 good, bad. 여러분 대상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배우셨죠. good 오브제, bad 오브제. 그 대상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 두 번째, 그 내가 위크할 수도 있고 스트롱할 수도 있어. 나는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대상도 위크하거나 스트롱할 수도 있어. PTSD에서 제일 많은 대상관계나 자아 관계는 이 관계에서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대상은 스트롱하고 배드해. 혹은 스트롱하고 굿해. 근데 자기는 어떨까요? 위크해. 위크하고 배드해. 혹은 굿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박해당해. 이러면 편집증이 생겨. 나는 약하니까 대응 능력이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우울증이나 PTSD는 흔히 이런 드라마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대상관계예요. 파샤하거나 호우를 할 수도 있어요.
부분이거나 전체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로샤 검사 하시면 어떤 환자들이 부분만 봐. 얼굴, 머리, 뭐 4번 카드에서 발, 자 이런 경우만 봐요. 그걸 뭐라 했죠? 부분 대상이라고 썼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엄마한테 엄마 젖을 많이 못 먹어. 엄마 사랑의 결핍이 됐었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나 혹은 판타지 속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항상 젖가슴. 젖가슴이 보여요. 그 젖가슴은 뭐죠? 이거지. 네. 자, 이게 일로 가는 게 이제 정도죠. 네. 자, 이렇게 호울일 수도 있고 파샬일 수도 있어요. 자기나 대상이 스테이블 할 수도 있고 언스테이블 할 수도 있어요. 안정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경계선 환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오락가락 왔다 갔다. 안정감. 그다음에 유니 멀티플. 자아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 대상이 여러 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고. 하나의 자아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문장 완성 검사도, 뭐 로샤 검사도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현 시점에서 현재 볼 수도 있어요. 과거의 것인지, 미래의 것인지, 현재의 것인지. 우리는 현재에 살죠. 그래서 과거를 갖고 와.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있어. 혹은 미래에 붙잡혀서 너무 미래를 걱정해. 이거 얘기 불안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현재를 못 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간단합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게 역동적원의 다예요. 크게 보면. 그죠?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영역 구분이 지금 이렇게 필요에 따라 변화가 가능해요. 이거 무슨 뭐냐면 이게 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자기 이렇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역 외에도 거기에 대한 디펜스, 방어, 대응, 그다음에 그 성공, 실패 정도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자, 이번에 좀 우울해 보이죠? 글쎄요. 근데 세상에 우울한 사람은 많아요. 저도 우울해요. 제가 옛날에 MAP 여러분 하시잖아요. 대학원 때 MAP를 했는데 제가 70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지도회 선생님이 환자라고.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 제 이상하다고 제 거 분석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MMP에서 그래서 2번 뜨고 4번 뜨고 5번 뜨고 0번 뜨고 심지어 8번도 떴어요. 네. 환자죠. 네. 근데 제가 뜬 게 K척도 디펜스. 그러니까 저는 환자인데 방어를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나름 방어를 잘해. 그러니까 방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방어를 잘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삶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죠. 완전히 그런 방어가 없거나 혹은 세련된 방어를 승화된 그런 방어를 하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것일 수도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방식이나 방어에 따라서 그 손상이 직접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손상이 드러나더라도 이게 강하면 not bad, good 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헤헤거리고 사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때? 뭐 인생이 재밌나요? 여러분? 해피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별로 안 그렇습니다. 여기 스님 한 분 계시지만은 부처님도 인생 해피하다고 하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생로병사 고해라고 하셨지. 예.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장 함수를 보실 때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 사람의 충동, 깊은 곳에 있는 충동. 주로 이건 성이라든지 구강기 결핍이라든지 뭐 공격성, 분노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소망, 욕구, 그 사람의 바램, 무엇을 원하는지. 근데 그게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자, 이건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감정. 자, 그 사람의 공상, 판타지. 네. 자, 이거는 문장 완성 검사보다는 사실은 그 그림 검사, 로샤 검사를 할 때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그때.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판타지, 그 사람의 생각, 신념, 가치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도, 의지.
때. 그러니까 생에 대한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중요하잖아. 할 때. 그다음에 태도, 이거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대응, 방어 기제.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구분을 해보면 다이나믹이, 역동이 읽힌다.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하는 훈련을 잘 받지 않았다. 이렇게 구분해 본 적 없으시죠? 네. 자, 이것도 구분을 하면 그래서 미안하다는 감정이고, 자, 왜 미안할까? 그때 해드린 게 없어서, 죄책감, 혹은 미안함.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아이의 소망은, 그러니까 감정과 소망을 구분을 했죠. 그때. 그 사람 이드는, 초자는 여기서 드러난 건 초자예요, 이드예요. 초자하죠. 근데 사실은 이드일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러브가 이드의 것이거든요, 원래. 애착이 초자의 것인가요? 아니죠. 러브는 리비도, 섹슈얼리티와 밀접하게 불러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에로스, 리비도라고 부른 것과 대상 관계에서 애착, 어태치먼트라고 부르는 것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근데 프로이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서 탈성화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탈성화, 섹슈얼리티를 벗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웨이디푸스 과정 이에요. 네. 물론 대상관계 이론은 애착이 더 원초적이다 이렇게 했지만 두 개의 에너지는 실제로 많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가 나의 성적인 에너지를 두려워하는 분들, 억압이 심한 친구들은 친밀감이라 이것도 부족해요. 감정도 부족합니다. 생에 대한 의지도 부족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드가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살아나면 욕망도 같이 살아나.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자, 그렇게 보시죠. 그죠? 이 아이의 태도는 어떨까? 아빠에 대한 태도. 아빠를 바라보는 태도. 그 다음에 나와 아빠 사이의 역동은 어떨까? 아까 그랬죠? 이게 자아의 것인지 초자의 것인지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드 자아 초자 행동은 어떨까? 실은 또 여기서 대상은 아빠겠죠? 내적 대상하고 나와의 관계는 어떨까?